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1학기 말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다 하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2학기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만 잠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남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최재붕 저자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기회와 위기로 다가온 스마트폰 문명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어서 더욱더 반가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온 세상이 올 블랙 지금 너와 난 다 깨져버린 천피스. 오케이 구글 조용히 해. 그나저나 우리 오늘 독서 모임이잖아. 그래, 시또지. 시리는 또 지각이니라는 뜻. 역시 시리는 느려쳐졌어. 뭐래, 내 비트박스 실력 들려줘?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워워 진정해. 다 모였으니 이제 시작하지. 빅스비 의젓한 척 하지마. 너 시리 디스랩하고 다니잖아. 어휴, 빨리 시작하자고. 그래. 안녕하세요. 전 빅스비예요. 제 오랜 친구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와 함께 호모사피엔스를 검색해 보았어요.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호모사피엔스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인구를 말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인간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 영향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인간이 각자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소통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은 세대 차이예요. 스마트폰을 전화 용도로 사용하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스마트폰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신세대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사회적 문제로 연결시켜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었어요. 진화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문화, 생활 방식 그리고 세상의 주인 또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애플의 창조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디지털 문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삼성도 애플과 유사한 모델을 개발했고 당시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었던 소니를 앞섰죠. 맞아요. 생산업보다 플랫폼 중심의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성장했죠. 우리 구글도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중 86%인걸요? 스마트폰은 이젠 젊은 세대들에게 신체의 일부예요. 애플이 생태계를 조성하자마자 구글은 검색 기능으로 생각의 프로세스를, 페이스북은 인간 관계를, 아마존은 소비 생활을 재정의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은 성장세가 무서운 기업이에요. 도서 판매로 시작해서 무인 점포, 아마존고를 오픈하기까지 투자만 하면 그대로 매출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왔어요. 세계 투자 자본이 매력을 느끼는 비즈니스 모델, 이젠 호모사피엔스 시장 중심의 사업 기획이에요. 이제는 고객 중심 경영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쵸. 우버, BTS, 롤드컵 이 셋은 접점이 없어 보여도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 문화 속 고객 중심 경영에 성공한 뉴 라이징 스타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Like Google, 우리 구글처럼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기업들은 학습해야 해요. 맞아요. 고위 간부에게 깨질까 아이디어를 묵살하던 지난날의 문화가 사라져야 해요. 카카오뱅크나 스타벅스 앱 서비스처럼 이젠 Think Different.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 인공지능이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수단으로 떠올랐어요. 아마존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결합했기에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러닝 알고리즘을 확립한 뒤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군요. 다른 인공지능 분들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기업의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기업들의 광고가 기존 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광고가 포노사피엔스의 소비 특성상 큰 매출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에 유튜브가 있어서 잘 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소비의 대표 플랫폼 유튜브는 소비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하게 만든 후 확장된 소비자 팬덤을 통해 인기와 수요를 얻자 광고주들도 함께 몰리며 기존 방송의 광고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 킬러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성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기획한다면 앞으로는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비중을 줄이고 유튜브나 네이버 플랫폼에 광고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겠군요. 이렇게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앞으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겠어요.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정말 인류의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되겠군요. 이러한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주인은 중학생인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술적인 이해도와 전문성을 일찍부터 갖기 위해 공부 중이군요. 제 주인은 60대 후반의 장년이지만 활발한 SNS 활동과 오픈소스에 기반한 학습으로 디지털 문명에 익숙해지고자 하고 있어요. 구글을 통해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로 관심 있는 강의도 찾아 학습하고 있죠. 이미 거대한 문명의 틀이자 학습 방식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겠어요. 학습도 업무도 호모사피엔스의 방식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시대가 온 것이군요. 네, 시리,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의 대화를 통해 최재북님의 포노사피엔스를 아주 빠르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다은 인류학자님의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화생물학 박사 최다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현생 인류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아시나요? 약 13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출현한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공존하다 약 4만 년 전에 멸종하였습니다. 학자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근현종이라는 가설이 나올 정도로 계통분류학적으로 가깝습니다. 호모사피엔스처럼 직립 보행을 하는 호미니드였으며 불과 도구를 사용하고 두뇌 용량도 비슷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조건은 네안데르탈인이 근육량이 더 많아 되레 우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종이 서로 경쟁 끝에 호모사피엔스가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인류학과 팻 시프문 교수가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합니다.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이 최상위 포식자로 지배하던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하자 생태계에는 교란이 생겼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경쟁에서 패배한 그 작은 차이는 현생 인류가 개와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개는 초식동물 먹이를 둔 경쟁자일 뿐이었지만 현생 인류는 발상을 전환하여 개가 의외로 순종적이며 협조적인 동물임을 깨닫고 함께 사냥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개는 인간이 갖지 못한 예민한 후각과 이빨로 사냥 파트너로 제격이었고 이후 사냥이 끝나면 개와 먹이를 나눴습니다.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기존 생존 전략을 고집하여 결국 현생 인류와 개에게 밀려 차츰 굶어 죽었습니다. 시프문 교수의 주장은 가설에 그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자기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하다 현생 인류와 개의 연합군의 패배에 멸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등장하는 신인류들이 있습니다. 영국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노사피엔스란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또 배우고 쓸 수 있는 신인류를 말합니다. 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변화를 우리는 진화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개인의 소비 방식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은 오로지 기술 혁신과 편리함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스마트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인류의 생각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한계를 가져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학습 이론은 복제 이론인데 정보를 보고 그것을 뇌에 복제하여 생각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인간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광범위해지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가 바뀐 가장 큰 이유이자 인간이 진화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인류는 진화와 생존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하였습니다. 인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소화하고 있고 하루에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의 정보를 고려하면 우리의 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화가 아니라 진화가 된 셈이죠. 두 번째는 박지원 마케팅 전문가님의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가 박지원입니다. 2007년 검정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서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넘어 휴대가 가능하고 게임까지 가능한 전화기를 만들어내며 인류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포노사피엔스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세상의 주인을 바꾼 만큼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있어 영향력이 대단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과연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서 이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 시대와 세대를 잘 파악해 봅시다. 스마트폰과 함께 인터넷이 함께 발전하며 왕홍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왕홍 어색하시죠? 쉽게 말하면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터넷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팬덤을 이용하여 방송 중에 물건을 홍보하고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50년간 TV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TV 홈쇼핑과 PPL을 통해 물건을 홍보하는 방식이 견제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나라만의 소비 행사였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에 의한 소비 확산이 아닌 팬덤에 의한 소비 확산이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지요.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부분 소비가 일어났지만 기술의 발달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매장 소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업들은 파악하고 변화한 사람들에 맞게 함께 변화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왕홍 마케팅, 다시 말해 팬덤 소비, 이제 감이 잘 오시나요? 이러한 팬덤 소비를 활용한 마케팅, 우리의 시대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성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애경산업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이 왕홍 마케팅으로 큰 이익을 본 회사도 있었지만 킬러 콘텐츠, 즉 회사만의 소비자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 팬덤을 모으는데 실패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관장인데요.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팬덤을 판매로 연결시키려 하였지만 제품의 복용 전후 효과를 드라마로 잘 보여주지 못해 드라마 PPL 방식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호노사피엔스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한 소비보다 자발적 팬덤에 의한 소비를 더 즐깁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할 때 광고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마케팅을 한다면 이 시대에 더 적합한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인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과학자 주혜민님의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주혜민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메신저 앱을 통해 또는 인터넷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점이 바로 데이터가 쌓이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글이 인터넷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게시물이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어 축적되었습니다. 말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종이로만 정보를 저장하던 시대가 지나 포노사피엔스의 세상이 오자 발견된 가장 큰 혁신은 정보 축적의 방법과 그에 따라 달라진 축적의 속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죠? 바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중심의 기업이 어떻게 기존의 생산업 중심의 대기업을 이길 수 있었냐 묻는다면 그 답도 아마 빅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보를 방문조사나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모았다면 지금 포노사피엔스의 세상에서 정보 수집은 SNS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간에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유의미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이 정보 수집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객들의 니즈나 습관을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수월한 환경에 놓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브랜드 파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빅데이터는 고객의 마음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고객 중심의 경영이 앞으로 성공하는 기업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가공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보 수집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운영 시스템에 전반적인 개혁이 없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수집에 있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대로 정보 수집을 제재하기보다 수집된 정보가 악용되는 일을 막는 것을 집중하고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살아갈 차세대 주역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진화를 멈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로지 생존 번식을 위한 진화만이 진화가 아닙니다. 기존 사냥 방식을 고집하다 결국 경쟁에서 밀려 멸종한 네안데르탈인과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여 혁신의 방법으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 이들에게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신기술을 대해야 할 태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OK 구글과 인류학자를 맡은 최다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와 데이터 과학자를 맡은 주혜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빅스비와 마케팅 전문가를 맡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 박수. 와. 네, 감사합니다. 네.